임시 대표직을 맡았던 진상아 씨가 오늘부로 대표직에서 전격 해임되셨습니다. 진상아 씨를 대신해서 진건축의 대표직을 수행할 사람은 바로 피선주 씨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진상아는 이사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진건축 임시대표를 맡게 되었지만 회장실에 명패를 가져다 놓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사회 의결로 대표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공중파에서 피선주에게 패배하며 개망신을 당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공개적으로 치욕을 경험하는 진상아인데요. 그런데 진상아가 임시대표 자리에서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는 놀랍게도 피수일과 김소우의 친엄마 덕분이었습니다. 진상아가 회의 안건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혼잣말로 쌍욕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회의실 한켠에 앉아있던 피수일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기 시작하는데요. 피수일의 시선은 이사회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오직 진상아에게 향하고 있었죠. 진상아는 피수일의 시선을 직접적으로 받은 순간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싸늘함을 느낍니다. 그러더니 곧 피수일이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는 진상아에게 담담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참 뻔뻔스럽기 그지없구나. 가증스러운 년. 진상아는 회장직에서 쫓겨난 것도 열이 뻗쳐서 죽을 것 같은데 난데없이 모르는 남자가 헛소리를 짓거리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그 즉시 남자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또 뭐야? 뭔데 다짜고짜 반말짓거리야? 그러자 피수일이 진상아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죠. 35년 전 피수일이 김소우의 친엄마와 일본으로 건너간 충격 이후와 한마는의 결정적인 활약으로 진상아와 심순애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우 새아버지입니다. 피선주는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피수일의 얼굴을 보자마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낯섦과 동시에 묘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인사를 하는 자리이고 얘기를 나눠본 적조차 없는 사람인데 눈앞에 이 사람이 왠지 모르게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분명 처음 뵙는 분인데 피선주는 속으로 중얼이며 애써 그 기분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인테리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으니 일하다가 스친 누군가와 닮은 사람이겠지. 그저 착각일 뿐이라고 그렇게 웃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피선주의 이런 생각은 피수일과 만난 지 고작 30초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되죠. 김소우의 친엄마가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피수일을 향해 농담을 던졌습니다. 피수일 씨, 당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소우 여자친구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선주의 등줄기를 타고 한 줄기 소름이 쭉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서늘하게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비비고 다시 똑바로 보니 액자 속에 있던 사진 속의 아버지가 틀림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피선주는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듯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온한 척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라진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쌍둥이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자리에는 김소우의 친엄마도 있는데 다짜고짜 우리 아빠가 아니냐고 물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도 모른 채 피선주의 머릿속은 지끈지끈 아파오고 있었는데요. 섬세했던 김소우는 피선주의 이런 마음을 곧바로 감지했습니다. 웃고 있지만 미묘하게 굳어진 피선주의 모습은 확실히 평소의 모습과는 달라 보였어요. 겉으로는 분명히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이상할 정도로 굳어 있었고 눈동자엔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 된 듯 표정 하나하나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좀 더 늦은 시간까지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피선주가 걱정돼서 김소우는 어머니와 피수일에게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차 안을 감싸는 공기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무거웠어요. 운전대를 잡은 김소우는 옆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피선주의 얼굴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피선주의 표정은 아까부터 줄곧 굳어 있었죠. 김소우는 그런 피선주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주 씨, 혹시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걱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뭔가 고민이 있어 보여서요. 피선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김소우를 바라보았지만 당장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을 꺼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그래 보였나요? 겨우 짜낸 듯한 그 한마디. 피선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피선주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더니 입술을 꽉 깨물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으로 중요한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하죠. 아까 소우 씨 아버님 말인데요. 사실 그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소우는 운전대를 돌려 차량을 도로 한쪽에 천천히 세웠습니다. 뭐라고요? 김소우는 충격을 넘어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뇌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듯 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선주 씨 아버지라고요? 그는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싶었던 겁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피선주의 아버지가 뜬금없이 내 아버지라니. 삼류 개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는 현재 피선주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배가 될 수밖에 없었죠. 피선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액자 속 사진에서 본 아버지의 얼굴이 지금 그 사람과 완벽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어요. 저희 아빠 이름도 피수일이거든요. 아버님 얼굴도 액자 속에 있던 저희 아빠 얼굴이랑 비슷했어요. 만약 정말 내 아버지가 선주 씨 아버지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끔찍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김소우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피선주 역시 김소우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셨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35년 전에 갑자기 사라져서 다른 여자분과 재혼을 했다는 게 내심 섭섭하기도 했지만요. 집으로 돌아온 피선주는 문을 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대충 신발만 벗어던지고 뒤뚱거리듯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거실을 가로질러 한마는이 있는 방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엄마! 날카롭게 터져나온 목소리에 한마는은 깜짝 놀라 잡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하는데요. 왜 그래? 뭔데 그렇게 부산스러워? 피선주의 숨은 가쁘게 차 있었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엔 무언가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엄마, 나 오늘 아빠를 봤어. 그 말에 한마는은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라고? 아빠를 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순간 피선주는 한마는에게 말로 설명하는 대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김소우에게 전송받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 피수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한마는은 사진을 받자마자 화면을 응시한 채 긴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고 눈빛은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늙었고 주름도 늘었고 눈가엔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었지만 그 특유의 눈매, 코 옆의 점, 웃을 때 생기는 입꼬리의 굴곡까지 틀림없이 피수일이었습니다. 한마는은 입을 막은 채 서서히 의자에 주저앉아 버리는데요. 한마는의 얼굴에는 벼락을 맞은 듯한 놀라움과 믿기 힘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이 뒤섞여 있었죠. 평소에 술을 즐겨하지 않던 한마는이지만 이날만큼은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불이 꺼지고 정막만이 내려앉은 이 순간 한마는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남편 피수일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밉게 느껴졌습니다. 여자 혼자서 피진주 한 명만 키워내기도 쉽지 않은데 난데없이 피수일이 피선주와 피미주를 주워오는 바람에 졸지에 3명의 아이를 키우게 된 한마는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피수일까지 갑자기 말없이 사라지면서 한마는은 몸이 부서지도록 일만 하며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죽을 힘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죠. 내가 좌절하고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공포를 혼자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피수일을 향한 원망과 미련을 억누르고 살아왔는데 피수일이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일본에서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한마는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고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비참하고 서럽고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한마는을 집어삼켰죠. 그래서 술병을 들었습니다. 안주 하나 없이 맑은 소주를 마시며 서럽고 원통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한마는.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한마는이 피선주에게 말하길. 선주야, 이 인간이 정말 집주인 총각 새아버지란 말이지. 피선주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냥 일하다가 본 사람이랑 닮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름까지 우리 아빠랑 똑같더라고. 소우 씨 어머님께서 이분을 피수일이라고 부르셨어. 아빠가 맞는 것 같아. 혹시 아빠가 기억을 잃으신 게 아닐까? 아무리 내가 갓난아기 때 집을 나가셨지만 내 이름을 듣고도 그렇게 놀라지 않더라고. 그 말을 들은 한마는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이날 밤 한마는은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깊고 무거운 숨만을 반복했죠. 만약 피수일이 혼자 지내고 있었다면 당장 쫓아가서 35년 전에 왜 갑자기 사라진 건지, 어째서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연락을 안 한 건지 꼬치꼬치 캐물으면 되는 문제지만 지금 피수일은 피선주의 아빠가 아니라 김소우의 새아버지이기 때문에 따져 묻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피선주가 김소우와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피수일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하루 종일 깊은 고민에 잠길 수밖에 없었죠. 그럼 그 인간이 내 딸의 시아버지란 말이야? 그는 과거의 남편이자 딸의 미래와도 엮여있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온종일 머릿속을 굴려도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한마는이 뭔가 결심했다는 듯 비장한 어조로 피선주에게 말합니다. 선주야, 그 인간 집으로 한번 초대해. 얼마나 늙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쌍판대기라도 한번 보게. 그 말에는 35년을 버텨온 억눌린 감정과 기억 후 그 왼수와 마주하겠다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잠시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다가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피선주에게 이 말을 전하고 한마는은 어젯밤 마신 소주병을 치우기 위해 분리수거 물품을 모아놓은 뒷마당에 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이게도 진상아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분리수거통에 처박혀 있었던 서류 봉투가 바로 이곳에 와 있었기 때문이죠. 뭔데 뜯지도 않고 버렸지. 한마는은 소주병을 버리다가 우연찮게 서류 봉투를 발견하고 곧바로 김소우에게 전달하는데요. 집주인 총각. 이거 총각한테 온 편지 같은데 뜯지도 않고 내놨네. 진중배 대표가 보낸 것 같은데 안 열어보고 버려도 되는 거야? 대표님이 저한테요? 김소우는 서둘러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봉투 안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한 묶음의 서류가 들어있었고 맨 위에는 자필로 적힌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는데 회사를 잘 부탁한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서류를 찬찬히 훑어보니 대표 권한을 넘기는 위임장이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였는데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중배가 카페에서 자신에게 했던 의미심장한 말. 진중배가 쓰러진 틈을 타서 곧바로 진상아가 대표직을 맡게 된 것. 결국 진중배는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진건축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표님과 진상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어. 하지만 이미 대표직이 진상아에게 넘어가 버린 탓에 이제 와서 이 서류가 공개된다 한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만 이 서류를 근거로 지금 진중배가 진상아를 경계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죠.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피수일과 김소우의 친엄마가 피선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문이 열리고 하필 꼴보기 싫은 피수일이 가장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마느는 숨을 크게 들이켠 뒤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어요. 한마느의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억울함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하지만 피수일은 마치 이 집에 처음 온 사람처럼 낯선 듯 해맑은 표정으로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눈가에는 미소까지 걸려 있었죠. 그 순간 자신을 노려보는 한마는과 눈이 마주친 피수일은 잠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표정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날 때 짓는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한마느는 피선주가 말했던 대로 피수일이 살짝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분명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도저히 볼 면목이 없어서 기억을 잃은 척 연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지만 만약 그런 거라면 김소우에게 주소를 안내받았을 때 핑계를 대서라도 이곳에 안 왔어야 했지만 피수일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곳 대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긴장감, 그 어떠한 불편한 기색조차 없이 해맑은 웃음만 가득했죠. 기억을 잃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 순간 한마느는 피선주와 조용히 눈빛을 교환하더니 피수일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에 더더욱 확신을 갖는데요. 그렇게 피수일과 친엄마인 김소우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 김소우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지만 아늑하게 꾸며진 집안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고 그 속에는 지난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수일에게도 왠지 모를 낯익음과 어색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수일은 어디선가 느껴지는 익숙한 공기에도 딱히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주변을 둘러보기만 했죠. 반면 한마느는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복잡한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가만히 있어야 하나? 확 다 말해버릴까? 수백 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한마느는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기로 결심하죠. 2층을 둘러보고 내려온 피수일과 김소우가 한마는과 피선주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 순간 한마는이 조용히 걸음을 옮겨 품속에서 하나의 물건을 꺼내는데요. 피수일이 35년 전에 찍었던 독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생기가 넘치던 피수일의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죠. 피수일 씨, 나 정말 기억 안 나세요? 피수일은 사진 속 자신의 젊은 시절 얼굴을 보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온몸이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더니 잠시 후 조심스럽게 한마는에게 묻습니다. 혹시 제가 이곳에 살았었나요? 그러자 한마는이 싸늘한 어조로 피수일에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내 남편이었고 여기 있는 선주의 아빠였어요. 이제 기억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김소우의 친엄마는 마치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들은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마는과 피수일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부르르 떨었고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하죠. 피수일 역시 사진을 든 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집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35년 전 김소우의 친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김소우를 잃어버리고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계속 김소우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잖아요. 기무라 소우라는 일본 이름만 가지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무라 소우. 길 위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던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겐 그저 의미 없는 외국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부주의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자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강으로 향했는데요. 그 순간 어디선가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린 그녀의 눈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고 머리는 심하게 다친 듯 얼굴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바로 피수일이었죠. 김소우의 친엄마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달려갔고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녀 자신도 절망 속에 있었지만
눈앞에 쓰러진 남자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기적적으로 깨어난 피수일은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이 하얗게 사라진 상태였죠. 이 계기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부부의 연을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이 두 사람은 한 가지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만약 내가 소우를 다시 찾게 된다면 당신은 그 아이를 아들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기억을 되찾고 당신 가족을 찾게 된다면 나는 당신을 보내줄게요. 그녀는 그 누구보다 자식을 잃은 아픔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 역시 가족을 다시 찾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죠. 기억을 되찾은 피수일을 바라보며 김소우의 친엄마가 담담한 어조로 말하길. 피수일 씨,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때 약속했잖아요. 가족을 찾으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겠다고. 그 말은 마치 긴 세월을 정리하는 한 문장 같았고 그 안에는 애정도 체념도 배려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피수일은 입장이 상당히 난처했는지 김소우의 친엄마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요. 한마는보다 김소우의 친엄마와 산 세월이 길었던 탓인지 피수일의 눈에는 점점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리죠. 김소우의 친엄마가 혼자 호텔로 돌아가고 남겨진 피수일은 얼마 후 한마는을 불러내서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 선주한테 친아빠가 누구인지 말해줬어? 그 말에 한마는은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눈이 커다랗게 치켜 올라가며 그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말하긴 뭘 말해.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라고. 선주한테 말하기만 해봐. 당장 집에서 쫓아낼 테니까. 그 말투는 위협적이기보다 절박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서려 있었죠. 피수일은 35년 동안 혼자서 세 자매를 키운 한마는에게 헤아릴 수 없는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찍소리도 못하고 한마는의 말에 복종하는데요. 하지만 우연찮게 진중배가 혼수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피수일의 심경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여보, 진중배 그 사람 혼수 상태라며. 아무래도 선주한테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러다가 그 사람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 이건 선주한테 못할 짓 하는 거라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마는이 벌떡 일어나 눈에 쌍심지를 켠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35년 만에 돌아와서 그렇게 할 소리가 없어. 선주는 누가 뭐래도 내 딸이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가장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어딘가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한마는이 화가 난 채로 고개를 돌렸는데 맙소사. 그 자리엔 피선주가 서 있었어요. 피선주가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방금 한 말이 무슨 말이야? 나한테 친아빠가 따로 있는데 그게 진중배 대표님이라는 거야? 피선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마치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마는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말이 막혔고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피선주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아, 글쎄, 당장 말하라고. 그러자 피수일이 크게 한숨을 들이쉬더니 피선주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35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죠. 피선주는 피수일에게 모든 진실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열하는 피선주를 보며 한마는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길. 미안해 선주야. 진작에 너한테 말해줬어야 했는데 혹시라도 너가 그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할까봐 말할 수가 없었어. 비록 내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내가 가슴으로 키운 내 딸이니까. 그러자 피선주가 말없이 한마늘을 안아줍니다. 오랜 세월 혼자서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어머니의 등을 꼭 감싸 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있던 피수일의 눈도 눈물이 맺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피선주는
당장 진중배를 만나러 갈 수 없었습니다. 피선주에게 병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진상아인데 만약 피선주가 진중배의 친딸이자 진건축의 후계자라는 걸 알게 되면 진상아가 진중배에게 무슨 짓을 저지를지 예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상아는 자신을 35년 동안 키워준 고마운 사람이라도 그가 앞길에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산소호흡기를 빼버릴 수도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이제 피선주와 피수일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피선주는 친아빠와 자신을 떼어놓은 것에 대한 복수, 피수일은 무려 35년 동안 가족을 잃게 만든 것에 대한 복수였죠. 그리고 그 대상은 당연히 심순애였습니다. 심순애만 아니었다면 이들의 운명이 이렇게 꼬여버리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선우건축에 모인 피선주와 피수일, 그리고 김소우는 그렇게 진건축을 되찾기 위한 계획에 돌입하는데요. 한마는이 분리수거통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고 김소우가 서류를 바라보며 피선주에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대표님이 진상아가 친딸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대표직을 넘기려 하셨던 거겠죠. 생각해보니 그때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게 모래성 같다고. 상아랑 상아 어머니를 두고 하셨던 말 같아요. 피선주는 그 말을 들으며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곧 미간을 찌푸리며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상아를 진건축 대표직에서 끌어내려야 해요. 걔가 본부장으로 있을 때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어요. 이번에도 그냥 두면 진건축이 정말 무너질 수도 있다고요. 피선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엔 단호한 결의가 스며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보내주신 이 서류를 조금만 더 빨리 발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녀의 눈빛엔 아쉬움과 후회가 교차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피수일이 무겁고도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상아가 대표직을 맡아버린 이상 다시 진상아를 끌어내리려면 이사회 결의로 해임을 하는 수밖에 없어. 모두가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피수일은 조금 뜸을 들이더니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진건축의 지분을 사모을 생각이야. 그것도 아주 많이. 그 말에 김소우와 피선주는 깜짝 놀란 눈으로 피수일을 바라보는데요. 알고 보니 피수일은 35년 전에 김소우의 친모와 일본으로 건너간 후로 일본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업가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피수일에게 김소우의 친모가 초기 자금을 대준 덕분에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된 것이죠. 하지만 피수일이 가진 자금만으로는 이사회에서 진상아를 끌어내리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피수일이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고 말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너희 엄마까지 가세하면 진상아를 끌어내릴 수 있어. 피선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김소우는 놀란 표정으로 피수일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그 질문에 피수일은 피식 웃음을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안 들었니? 너희 엄마. 일본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야. 그 말에 김소우와 피선주는 동시에 입을 벌린 채 말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10손가락에 꼽히는 부자도 상당한 부자인데 한국보다 규모가 큰 일본에서 그 정도의 부자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부자였거든요. 한동안 말을 잃은 두 사람은 서로를 번갈아 바라보며 현실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듯했죠. 그러자 피선주가 잠시 생각을 정리하더니 두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직 탈환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김소우의 친엄마는 피수일의 부탁을 듣고 흔쾌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돕는 일이고 또 이것은 동시에 35년 동안 자신과 동거동락한 피수일에 대한 마지막 의리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피수일은 단숨에 진건축 대주주로 올라서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대표실 의자에 앉아서 거만하게 커피를 홀짝이던 진상아는 비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보고를 받게 됩니다. 비서를 보자마자 진상아가 턱짓으로 말을 재촉하며 묻습니다. 뭐야? 진상아의 비서는 뭔가 말하기 곤란하다는 듯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오늘 긴급이사회가 소집됐다고 합니다.
순간 깜짝 놀라서 마시던 커피를 황급하게 내려놓는 진상아. 갑자기 이사회 안건이 뭔데? 그게 말이죠.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대표님에 대한 해임입니다. 뭐라고? 그 순간 진상아는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려치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리하게 배당까지 올려주면서 사내이사들을 어렵게 설득했는데 의들이 변심했다고 생각한 건지 괜시리 이사들을 향해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진상아인데요. 변덕스러운 노인네들 같으니라고. 설마 배당을 더 받으려고 이러는 건가? 미치겠네 정말.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진상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대표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중배가 결정적인 타이밍에 쓰러져준 덕분에 어떻게 앉은 대표 자리인데 순식간에 대표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니 멘탈이 나가버릴 수밖에 없었죠. 마찬가지로 여유로웠던 전남진 역시 갑작스러운 이사회 소집 소식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상아 덕분에 본부장 승진이 거의 확정된 상태였기에 이미 엄마인 왕연애한테 본부장으로 승진했다고 자랑까지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전남진은 진상아가 대표 자리에서 헛발질을 하면 자신이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진상아를 내치고 대표 자리까지 앉겠다는 어마무시한 야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대한 꿈이 무너질까봐 똥줄이 제대로 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진상아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이사회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고 입가에선 쉬지 않고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죄 없는 사내이사들만 욕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진상아가 이사회장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심호흡을 한 뒤 이사회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정면에 보이는 익숙한 두 사람의 얼굴에 진상아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피선주와 김소우였죠.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두 사람이 자신을 심판하는 자리에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이사회장이 공적인 자리임에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대뜸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니들은 또 여기 왜 왔어? 뭐 구경이라도 난 거야? 피선주와 김소우는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진상아의 질문에 묵묵무답으로 대응합니다. 아예 반응을 해주지 않으니 더 열이 받아서 얼굴이 시뻘개지는 진상아. 확신에 차 있는 두 사람의 표정에서 진상아는 묘하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 털썩 앉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진상아는 굉장히 여유로웠어요. 사내이사들에게 추가로 배당을 더 준다고 얘기하여 재차 자신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상태였거든요. 의들만 구워 삶으면 무조건 안건이 부결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행자가 뭐라 말하는지 딱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뻔한 결과인데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진상아의 표정은 다소 귀찮게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여유로웠던 진상아의 표정은 표결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일순간에 돌변하게 됩니다. 정적을 깨는 목소리가 회의장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진상아 씨에 대한 대표 해임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진상아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고 자리에서 몸을 들썩이며 마시려던 물잔을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요? 진상아와 약속을 했던 사내이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진상아의 눈을 피하고 있었는데요. 숨을 삼키고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었지만 진행자는 이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의 입에서 더더욱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피선주 씨에 대한 대표직 선임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진상아는 자신이 해임된 것도 열이 뻗쳐서 미칠 지경인데 난데없이 피선주가 대표직 후보자에 오르자 분노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다시피 하며 진상아가 말하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피선주가 어떻게 대표직 후보라는 겁니까? 쟤는 진건축 직원도 아니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회의장은 술렁였고 몇몇 이사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러자 조용히 앉아있던 김소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단호한 표정으로 진상아에게 말합니다. 대표님이 쓰러지기 직전에 나한테 대표 권한을 위임하셨어. 아마 진상아 네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던 거겠지.
진상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하지만 김소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좀 궁금했거든.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네가 어떻게 이사님들을 움직였을까? 설마 했는데 배당을 더 준다고 했더라고. 회사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대표 자리가 그렇게 탐났니? 김소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자 진상아는 얼굴이 시뻘개진 나머지 당장이라도 그를 덮칠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두 사람의 설전을 제지하죠. 이어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피선주에 대한 대표 선임안 전자투표가 시작되고 잠시 후 스크린에 결과가 띄워졌습니다. 피선주 씨에 대한 대표 선임안 건 가결. 결과가 나오자 회의장 안은 숨죽인 정적이 흘렀는데요. 그러자 진상아가 엄청나게 분노한 나머지 멀뚱멀뚱 눈을 피하던 사내 이사들에게 소리치죠. 이보세요, 이사님들. 제가 배당 더 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녀의 울부짖음 같은 항의에 이사들 중 하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진건축 지분을 쓸어모은 사람이 있었어.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순간 피수일이 진상아를 지그시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데요.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하나만으로 누가 이 게임의 판을 뒤엎었는지 진상아는 단번에 깨달을 수 있었죠. 대표로 선임된 피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사들에게 인사를 하고 진상아를 노려보며 말합니다. 진중배 대표님의 친딸이. 사실 나야. 그게 무슨 개소리야? 네가 어떻게 우리 아빠 친딸이라는 거야? 잘나신 너희 엄마가 35년 전에 나랑 너를 바꿔치기 했다더라. 자세한 얘기는 너희 엄마한테 전해들어. 그동안 내 자리 가로채서 잘 먹고 잘 살았지? 넌 이제 끝났어, 진상아. 이날부로 진상아는 화려한 대표 생활을 일주일 만에 정리하고 평사원으로 강등됩니다. 전남진 역시 승진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다가 귀신같이 이름이 사라지게 되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